여러분, 혹시 최근에 홍역이 다시 온다, 이런 섬뜩하고도 경고적인 문구를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어른들은 내가 어릴 때 홍역 다 앓고 지나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고, 젊은 세대들은 홍역이 대체 무슨 병인데? 하고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치명적인 홍역 바이러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심각하게 재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위협이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시 확산되는 홍역의 위협 속에서 특히 성인들마저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홍역 재확산 경고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홍역이 또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는지, 나는 과연 홍역으로부터 안전한지, 그리고 만약 안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볼 예정이니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가 담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각종 언론 보도와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병률이 심상치 않게, 즉 경고등이 켜질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교류가 많은 유럽 대륙, 북미의 미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필리핀, 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대규모 유행 양상을 보이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렇게 한때는 거의 사라진 줄 알았던 홍역 바이러스가 왜 갑자기 다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인은 1990년대 이후부터 MMR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한 불신이 만연해지면서 전 세계적인 예방 접종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백신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과 잘못된 정보들이 사람들의 접종을 주저하게 만들었고, 이는 곧 집단 면역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우리가 겪었던 전례 없는 팬데믹인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되면서 필수 예방 접종을 포함한 전반적인 백신 접종률이 의도치 않게 더욱 낮아진 영향도 매우 컸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지거나 백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예방 접종의 공백이 발생했고, 이것이 홍역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된 셈입니다. 특히 유럽의 일부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홍역 환자가 수만 명씩 발생하는 초유의 대규모 유행을 겪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러한 홍역 대유행 속에서 안타깝게도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에게 특히 더 심각한 피해가 집중되었고, 어린 생명을 잇는 비극적인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북미 대륙의 미국에서도 2024년 들어 홍역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소아, MMR 백신 접종률이 질병 예방을 위한 권장 수준인 95% 이하로 현저히 떨어져 있어서 언제라도 대규모 유행이 폭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2025년 초부터 국내에서도 홍역 환자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초기 환자들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해외에서 유입된 소수의 사례들이 국내에서 지역 사회 전파로 이어지면서 2차 감염, 3차 감염까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현재로서는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홍역이 언제든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의료계와 방역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홍역 바이러스 앞에서 과연 누가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을까요? 가장 먼저 당연하게도 아직까지 홍역 예방 접종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취약계층이 바로 면역력이 약한 성인들입니다. 나는 어릴 때 홍역 백신 다 맞았으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안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성인이 홍역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릴 적 예방접종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거나 설령 접종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게 약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역은 그 전염성이 매우 강력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침방울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이 바이러스가 포함된 공기를 다른 사람이 들이마시면 쉽게 감염됩니다. 특히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감염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홍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본인의 MMR 백신 접종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예방접종 도움이라는 매우 유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예방, 접종 내역을 아주 간편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서 본인의 MMR 접종 이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만약 이 예방접종 도우미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MMR 백신 접종 기록을 찾을 수 없거나 혹은 본인이 홍역에 대한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성인이라면 질병관리청은 MMR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여기서 잠시 면역 증거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홍역에 대한 충분한 면역 증거가 있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첫째, 1967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 시기 이전 출생자들은 홍역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었으므로 자연적으로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을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 자연 면역을 획득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의사의 진단에 의해 홍역에 확진되어 감염을 앓았던 이력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감염을 통해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셋째, 혈액 검사를 통해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항체 수치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면역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MMR 백신을 권장 횟수인 2회 모두 접종했다는 기록이 예방접종 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즉 홍역에 대한 충분한 면역 증거가 없는 성인이라면 현재의 홍역 재확산 상황에 대비하여 MMR 백신 1회 접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반 성인보다도 홍역 감염 위험이 훨씬 높고 감염 시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 또한 큰 특별한 고위험군이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고위험군은 바로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 등에서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의료 종사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감염 환자와 접촉할 확률이 높고 감염 시 병원 내 다른 환자나 동료 의료진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위험군은 해외여행을 빈번하게 계획하거나 홍역 유행 지역으로의 출국을 앞두고 있는 해외여행 예정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외국에서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국내로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MMR 백신 2회 접종을 더욱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접종 간격은 최소 4주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해외로 떠날 계획이 있으시다면 방문하려는 국가가 홍역 유행 지역인지 미리 확인하신 후 출국하기 최소 2주 전까지는 MMR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현재 홍역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의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미리 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백신 접종 일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작스럽게 떠나는 여행이라서 백신 접종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여행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 중요한 백신 접종 일정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홍역 예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방문하려는 국가의 홍역 발생 현황 및 유행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만약 해당 국가가 홍역 유행 국가로 분류된다면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MMR 백신 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백신 접종 후 면역력이 형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출국 최소 2주 전에는 접종을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후에도 각별한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귀국 후 약 21일 이내에 발열, 온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발진, 심한 기침, 맑은 콧물, 그리고 눈곱이 끼거나 눈물이 나는 결막염 등의 홍역 의심 증상이 한 가지라도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여행 이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진이 홍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진단과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지역, 사회 내 홍역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솔직한 정보 제공이 우리 사회 전체의 방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MMR 백신 그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괜히 부작용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가지거나 백신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MMR 백신은 홍역, 볼거리, 풍진 이 세 가지 전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혼합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에게 접종되면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MMR 백신을 1회 접종할 경우 홍역에 대한 예방 효과는 약 93%에 달합니다. 그리고 2회 접종까지 모두 완료하게 되면 그 예방 효과는 무려 97%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의 예방 효과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MMR 백신 2회 접종을 이미 완료했을 것입니다. 만약 자녀분들이 영유아 시기에 권장되는 접종 횟수인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다면 추가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본인의 정확한 접종 기록이 불분명하거나 혈액 검사 등으로 홍역에 대한 충분한 면역 증거가 없다고 확인된 성인이라면 현재의 홍역 재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반드시 추가 접종을 고려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취약한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아직도 홍역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병인가요? 그냥 좀 아프고 지나가는 감기 같은 거 아닌가요?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홍역은 단순한 감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열과 더불어 온몸에 퍼지는 특징적인 발진이 나타나고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더 큰 문제는 홍역이 심한 경우 폐렴, 중이염, 설사, 탈수, 그리고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뇌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에게는 이러한 합병증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홍역에 걸리면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학교나 직장,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역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평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을 자주 씻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홍역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백신 접종을 통해 자신의 몸 안에 강력한 면역력을 미리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개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집단 면역력을 형성하여 홍역의 유행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홍역 재확산이라는 다소 무겁고 걱정스러운 주제를 함께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홍역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홍역은 이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접종을 받는 등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외에 홍역이나 예방접종에 관하여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해드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것이 이 채널의 목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여러분의 건강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채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항상 여러분 곁에서 건강 지킴이가 되겠습니다.